석공 쟁멧 이집트의 사람들 파라오 대신 노예가 등장하고 이집트의 건축물에서는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등장하네요. 책을 읽어볼까요? 석공 쟁멧. 석공 쟁멧. 쟁멧이 석공이래요. 석공 쟁멧. 먼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 카프레 왕이 살았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죠. 어느 날 카프레 왕이 대신인 호텝에게 자기의 업적을 기릴 만한 기념물을 만들으라고 주문을 해요. 호텝은 지금까지 피라미드를 만들어 왔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냐고 말하자 파라오는 기념물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말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념물이라. 파라오께서 바라시는 기념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호텝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사막에서는 카프레 왕을 위한 피라미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거든요. 저것만도 벅찼을 거예요. 언제나 제멋대로인 골칫거리에게 내일 뭐라고 말한다? 호텝은 걱정이 되니까 중얼중얼 그 생각이 쌓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젊은이가 호텝에게 말을 걸어요. 누가 골칫거리인가요? 그러자 호텝이 뭐라고 해요? 노예 주제에 감히 나에게 말을 걸어? 나는 파라오의 일을 돌봐드리는 대신 호텝이다. 호텝이 막 소리를 쳤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정말 높으신 분이군요. 저는 노예가 아니라 석공입니다. 제 이름은 쟁멧이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제 아들 샘못이지요. 그러자 호텝이 더 야단을 해요. 석공 주제에 감히 네 아들 녀석까지 나한테 소개하려고 하니? 호텝은 화가 나서 석공 쟁멧을 체포하려다가 다시 또 생각에 잠겨요. 네가 석공이라고? 솜씨 좋으냐? 말했죠. 그러자 쟁멧이 바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정교하고 훌륭한 거예요. 너무 예술작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품 뭐 더 만든 거 있어? 나 좀 보여줘. 한번 가보자 라고 하죠. 쟁멧이 호텝에게 작품을 보여주러 갑니다. 카프레 왕이 왕 좌에 앉아있고 그 앞에는 이웃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은 채 카프레 왕에게 선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돌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놀랐죠, 호텝은. 와, 되게 놀랐지만 태어난 척하면서 쟁멧에게 파라오께서 자신의 업적을 길이 남길 기념물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 다음 세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파라오의 업적을 찬양하도록 훌륭하게 만들어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대신에 누구한테도 말을 하면 안 돼. 그러지 않으면 네 목숨이 위험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쟁멧 가족은 해가 저물어가는 사막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어떤 작품을 만들까 구상하던 중에 사자를 만나요. 쟁멧이 가족들을 감싸며 말했죠. 훔치키지 마. 어둠 속에서 용맹하게 생긴 사자 한 마리가 슬며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쟁멧 가족을 사자는 바라보았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면 사자가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거요. 쟁멧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죠. 사자와 쟁멧 가족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 사자는 사막 저편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쟁멧은 감탄했어요. 그 순간 영감이 떠올랐어요. 쟁멧은 전율을 느꼈나 봐요. 쟁멧은 이튿날 사자의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진흙으로 우선 사자 모형을 작게 만들어 본 거죠. 호텝은 쟁멧이 만드는 사자 모형을 시원치 않다는 듯이 바라보았어요. 이건 사자가 아니냐? 네, 사자입니다. 동물의 왕이죠. 하지만 이 사자는 여느 사자와는 다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자의 얼굴은 위험 있는 파라오의 얼굴이죠. 호텝은 진흙으로 만든 사자를 받아들고 마차에 올라타 고삐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파라오께 여쭤보고 내일까지 답을 주겠다. 호텝은 카프레 왕에게 진흙 모형을 보여줘요. 카프레 왕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호텝!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훌륭한 것을 생각해냈다고? 대단해. 내 마음에 쏙 들어. 호텝은 속으로 무척 기뻤겠죠. 카프레 왕은 진흙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기 얼굴과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이튿날부터 잭맷은 기념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농장과 벽돌집, 당나귀와 거위들도 받았죠. 여러 해가 지나자 기념물은 조금씩 사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카프레 왕은 그 사이에 완성된 기념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 기념물은 잭맷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샘못이 완성했죠. 샘못 역시 잭맷처럼 나라에서 가장 솜씨 좋은 석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자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거대한 스핑크스였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서 카프레 왕을 위한 기념물이죠. 스핑크스. 자, 책을 읽었고 어휘, 중요한 어휘, 꼭 알아야 되는 어휘를 알아볼게요. 이집트와 사막과 사막 동물. 이집트. 소리를 들어볼게요. 있는 나라예요. 서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이기도 하죠. 오늘날의 달력도 이집트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만들었다던데. 맞아요.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은 범람하기 전에 동쪽 하늘에 가장 밝은 별이 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1년 365일을 기본으로 하는 태양력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정말 대단한걸. 사막. 사막이 뭐야? 1년에 비가 250mm 이하로 오거나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조한 지형을 말해요. 그럼 사막에는 물이 없는 거야? 네, 그렇지만 지하수가 솟아오르면 오아시스가 생기기도 해요. 사막은 왜 생기는 거야? 바람의 방향 때문에 생겨요. 적도와 가까운 사하라 사막에는 뜨겁고 메마른 공기가 계속 불어오거든요. 사막을 떠올리기만 했는데도 땀이 나네. 사막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더운 건 아니에요.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서 서늘해요. 아, 사막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크구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크죠. 사막에 그러면 사막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사막 알아볼게요. 동물이 뭐야? 주로 사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을 말해요. 낙타, 사막여우, 미어캣 등이 있죠. 사막에서 동물이 산다고?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사막 동물들은 사막에서 살기에 유리한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사막하면 떠오르는 낙타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등에 있는 볼록한 혹에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지방을 쌓아두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먹이나 물 없이도 견딜 수 있죠. 그렇구나. 또 어떤 특징이 있어? 긴 눈썹, 귀에 난 털,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는 콧구멍은 낙타의 몸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죠. 그렇구나. 창의 융합 톡톡. 피라미드와 도형.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뭐야? 집인가?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야. 한 개의 무게가 2.5톤이나 되는 돌을 230만 개나 쌓아 만들었지. 어떻게 그 크고 무거운 돌을 쌓아 올릴 수가 있었을까?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야. 어떻게 옮기고 쌓아 올렸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몰라. 그렇구나. 그런데 보통 무덤은 그릇을 엎어놓은 동그란 모양 아니야? 피라미드는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독특하다. 이런 모양을 사각뿔이라고 해. 사각뿔?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각뿔이라고 해. 각뿔의 이름은 밑면의 도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라미드 같은 사각뿔은 밑면이 사각형인 각뿔이야. 그러고 보니 각뿔은 뿔처럼 재밌게 생긴 도형이네. 삼각뿔, 그렇지? 사각뿔, 우리 주변의 오각뿔, 건축물들이 육각뿔. 어떤 모양인지 생각해봐. 재미있는 도형들이 많을 거야.
이집트 여행하기. 안녕. 나와 함께 이야기의 배경인 이집트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네? 네. 자, 그럼 먼저 이집트가 있는 대륙을 찾아볼래? 이집트는 어디 있나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우와, 잘했어.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자,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를 찾아봐. 이집트 어디 있나요? 인류 문명의 신비가 가득한 이집트에 온 걸 환영해. 이제 이집트 여행을 떠나자. 거대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 기자로 가볼까? 기자. 피라미드는 고대 왕족들의 미라를 보관하던 무덤이야.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야. 외계인. 이번에는 고대 문명이 생겨난 나일강으로 가볼까? 4대 문명 발상지 중 야호! 하나죠. 나일강을 잘 찾았어. 이집트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땅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덮여 있어. 그런데도 나일 강변의 기름진 땅 덕분에 고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지. 이제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 떠나볼까? 카이로. 카이로의 박물관에서는 신기한 고대 유물을 만나볼 수 있지. 신과 같이 여겨졌던 고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유물도 있어. 이제는 린드 파피루스가 발견된 룩소르로 가볼까? 파피루스. 종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줄기로 종이를 만들었었어. 린드 파피루스에서는 덧셈, 뺄셈, 분수가 적혀 있어. 고대 이집트인의 수학 실력이 대단한걸. 이집트 여행이 즐거웠니?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봐. 네. 독서 퀴즈. 책을 잘 읽었다면 간단한 퀴즈 풀이를 해봅니다. 084는 아예 읽어주는 게 없어요. 스스로 읽어야 되죠. 1번 카프레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끌어다 보세요. 카프레 왕은 고귀한 업적을 기릴 무엇을 원해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당연히 만들고요. 기념물? 의자? 왕관? 의자 왕관 당연히 다 있겠네요. 이 중에서 기념물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채점해 볼까요? 풀이. 카프레 왕은 고귀한 업적을 길이 전할 기념물을 원했어요. 호텝은 카프레 왕에게 원하는 기념물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카프레 왕은 위대한 업적을 길이 남길 기념물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호텝의 일이라고 했지요. 2번 문제. 호텝이 쟁맷에게 화를 낸 이유를 찾아보세요. 기념물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아니죠. 인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노예인 주제에 대신인 호텝에게 말을 걸어서. 맞죠. 쟁맷의 아들이 버릇없게 굴어서 쟁맷의 아들이 말을 했다는 내용은 있지 않죠. 노예인 주제에 대신인 호텝에게 말을 걸어서 말을 했다는 내용이 없죠. 자, 노예인 주제에 대신인 호텝에게 말을 걸어서. 호텝은 카프레 왕의 기념물을 고민하다가 쟁맷을 만났어요. 쟁맷이 먼저 말을 걸자 호텝은 노예인 주제에 대신인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며 화를 냈어요. 3번 문제. 쟁맷이 조각한 돌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피라미드 입구에 있어. 이웃나라 왕이 카프레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모습을 조각했어. 시종 2명의 모습도 새겨져 있지. 쟁맷에게 어떤 장면을 조각해야 하는지 정해줬어. 풀이. 호텝이 쟁맷의 조각품을 더 보고 싶어 하자 쟁맷은 호텝을 피라미드로 데리고 갔어요. 피라미드 입구에는 널찍한 돌이 있었는데 그 돌에는 이웃나라 왕이 카프레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고 뒤에는 시종 2명과 날아가는 거위의 모습도 조각되어 있었죠. 조각을 보고 놀란 호텝이 누가 이 장면을 조각하라고 했는지 묻자 쟁맷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한 거죠. 4번 문제. 호텝과 쟁맷이 기념물을 만든 대가로 생각한 것을 끌어다 빈칸에 넣어보세요. 파라오의 기념물을 만들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한 누구의 생각이죠?
보탭이죠. 영광인 줄 알아 했죠. 그런데 잭맷은 차분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기름진 흙이 있는 농장과 아름다운 벽돌집 그리고 튼튼한 강나귀와 거위 몇 마리를 주시면 됩니다. 5번 사자를 본 잭맷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빈칸에 끌어다 넣으세요. 사자가 쫓아오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죠. 정말 굉장했어. 맞아요. 정말 무서웠어. 아니죠. 잡아먹히지 않아 다행이야. 아니죠. 정말 굉장했어. 여기서 영감을 얻죠. 사자를 만난 잭맷 가족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사자가 사라지자 잭맷은 정말 굉장했다며 감탄을 했지요. 6번 잭맷이 기념물의 얼굴을 파라오와 똑같이 만들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세요. 파라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파라오의 얼굴을 그렇게 볼 일이 없죠. 석공이. 하지만 그 이유는 아니죠. 기념물을 만든 대가를 더 받고 싶어서. 기념물을 만든 대가를 더 받고 싶어서? 아니죠. 정확했죠. 잭맷의 요구는. 파라오가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 기억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잭맷은 호탭에게 기념물의 진흙 모형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모형의 얼굴이 파라오와 똑같지 않았죠. 호탭이 이유를 묻자 잭맷은 파라오가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 기억되고 싶어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퀴즈 문제가 끝났습니다. 역량 다지기. 기념물이란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을 말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념물과 기념물의 설명을 써볼까요? 질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생각나요. 자유의 여신상은 각 나라에서 자유를 꿈꾸면서 살기 위해 이주해 온 그 미국이란 나라에 프랑스가 선물한 기념물이에요. 그 기념물이 지금도 미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념물이 되었죠. 녹음된 이야기를 저장해요. 저장. 그 다음에 자판. 자판은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용은 자유의 여신상.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마침 그러면은 미국이 보이니까 미국을 자유의 여신상 하니까 미국을 한번 찍어볼까요? 미국은 자 북아메리카에서 미국 여기 보이죠? 미국을 한번 찍어볼게요. 미국 짜잔 저장하고요. 포트폴리오에 저장되었습니다. 저장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유의 여신상이 어떻게 생겼죠?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아이고.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책인데. 책 들고 있죠. 자유의 여신상. 콕콕. 히.